엄마 괜찮아? 갑자기 다리에 힘이 없어. 미안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근육은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여러분을 낙상, 골절 위험을 6배 이상 높이고 결국 독립적인 삶을 앗아갑니다. 내가 근감소증인지 단 10초 만에 알 수 있는 핑거링 테스트를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약 없이 근육을 되살리는 단 2가지 방법과 근육을 갉아먹는 최악의 음식까지 100세까지 건강하게 걷고 싶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노인 건강을 돌보는 의사이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유튜브 진행자 박건강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겪은 일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밤 11시였습니다. 제 병원 응급실로 한 분이 실려 오셨어요. 67세 최연자 할머니는 119 구급대원들에 의해 들것에 실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아파요. 허리하고 엉덩이가 너무 아파요. 집 2층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만 미끄러지셨대요. 고관절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봤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진을 보는 순간 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뼈 자체는 괜찮았는데 그 주변 근육이 거의 없었어요. 67세 여성 평균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요즘 다리에 힘이 없으신 거 느끼셨어요? 아이고, 선생님. 그게 말입니다. 저 원래 건강했어요. 시장도 매일 가고 교회도 나가고 그랬는데 요즘 몇 달 사이에 이상하게 다리가 후들후들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는 안 가보셨어요? 에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 어르신들도 다들 그렇다고 하시던데요. 저는 할머니께 자세히 여쭤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밥은 잘 드세요? 글쎄요. 다들 일하려 나가고 혼자 있어서 귀찮아서 대충 먹어요. 라면 끓이거나 아니면 김치에 밥 비벼 먹거나요. 고기는요? 고기요? 비싸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도 안 좋아서요. 씹기가 힘들어서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럼 계란이나 두부는요? 가끔요. 그것도 귀찮아서 그냥 간단하게 먹어요. 이 대화를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넘어진 게 아니라 훨씬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걸요. 저는 할머니께 몇 가지 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먼저 악력 측정기를 꺼냈어요. 소나기 힘을 재는 기계입니다. 할머니, 이걸 힘껏 쥐어보세요. 할머니가 힘을 주셨어요. 숫자가 나왔습니다. 15kg. 제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67세 여성 기준으로 최소 20kg은 나와야 하거든요. 그 다음 저는 할머니 종아리를 봤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금 종아리 둘레를 잴 건데요. 양손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종아리에 둘러볼게요. 제 엄지와 검지로 동그라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종아리 가장 굵은 부분에 둘러봤어요. 동그라미가 헐렁하게 들어갔습니다. 마치 나뭇가지를 둘러싼 것처럼요. 할머니, 혹시 최근에 몸무게가 많이 빠지지 않으셨어요? 아,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6개월 전엔 58kg이었는데 지난달에 재봤더니 53kg이더라고요. 살이 빠져서 좋다고 생각했는데요. 5kg이 빠졌습니다. 그것도 6개월 만에요. 저는 할머니께 의자에서 일어나 보라고 했습니다. 팔을 쓰지 말고요. 할머니는 일어나려고 애를 쓰셨어요. 하지만 일어서지 못하고
결국 팔로 의자를 짚어서야 겨우 일어나셨습니다. 할머니, 지금부터 제가 6미터를 걸어보시라고 할게요. 천천히 걸으셔도 되니까 편하게 걸어보세요. 할머니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초시계를 눌렀어요. 한 걸음, 두 걸음.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렸습니다. 6미터를 걷는데 10초가 걸렸어요. 모든 검사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근감소증이라는 병이 있으세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넘어지신 겁니다. 선생님, 근감소증이 뭐예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많은 분들이 근감소증을 모릅니다. 아니, 알아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세요. 근감소증은 그냥 근육이 좀 빠지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는 무서운 병이에요. 첫째, 근육의 양이 줄어듭니다.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특히 종아리나 허벅지가 마른 나뭇가지처럼 변합니다. 둘째, 근육의 힘이 약해집니다. 예전에 쉽게 들던 물건이 무겁게 느껴지고 병뚜껑 여는 것도 힘들어지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꼭 손을 짚어야 합니다. 셋째, 몸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균형을 못 잡아서 자꾸 넘어질 뻔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날 때 우리는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선생님, 나이 들면 당연히 근육 빠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40대부터 매년 1%씩 줄어듭니다. 하지만 근감소증은 다릅니다. 정상적인 감소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빠지는 겁니다. 2016년부터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식으로 질병 코드를 부여했어요. 그만큼 심각하게 관리해야 할 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병이 얼마나 흔한 건가요? 질병관리청이 올해 9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9.4%가 근감소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명 중 1명꼴이에요. 생각보다 적은데요? 아닙니다. 이건 평균치입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 비율은 급격히 올라가요. 80세 이상으로 가면 남성은 21.5%, 여성은 25.9%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4명 중 1명이에요. 더 심각한 건 이 수치는 병원에 가서 진단받은 사람만 집계된 겁니다. 나이 탓이겠지 하고 병원에 안 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진단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65세 이상만 검사했는데 이제는 50세부터 64세 중년층까지 확대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보다 근육량 감소가 더 빠르게 나타나거든요. 70대가 되어서 발견하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선생님, 근육 좀 빠지면 어때요? 불편한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근감소증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최연자 할머니처럼 넘어지면 큰일입니다. 근육이 약하면 균형을 잡기 어려워서 자꾸 넘어지게 돼요. 젊을 때는 넘어져도 털고 일어나면 되는데 나이 들어서 넘어지면 고관절 골절, 척추 골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수술하고 입원하고 몇 달씩 누워 지내야 해요. 그 과정에서 근육은 더 빠지고 회복하기는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종아리가 가늘어서 동그라미가 헐렁하게 들어가는 분들은 근감소증 위험이 6.6배, 사망률은 3.2배, 요양원에 들어갈 확률은 2배나 높았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이 안 되면서 당뇨병 위험이 올라가고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서 심혈관 질환 위험도 증가합니다.
하지만 가장 마음 아픈 건 독립성을 잃는 겁니다. 평생 남한테 신세 안 지고 살아오신 분들이 갑자기 옷 입는 것도 도움이 필요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누가 도와줘야 하고 목욕도 혼자 못하게 됩니다. 자녀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거기서 우울증이 생기기도 해요.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이 부분입니다. 환자분들이 차라리 아프지 말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실 때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럼 도대체 왜 근육이 빠지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당연히 나이입니다. 40대 이후부터 근육량과 근력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해요.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속도를 2배, 3배로 빠르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운동 부족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시고 밖에 나가는 것도 귀찮아 하시고요. 근육은 쓰지 않으면 빠지게 되어 있어요. 침대에 3일만 누워 있어도 근육량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둘째, 영양 부족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위험해요. 최연자 할머니처럼 귀찮아서 라면으로 때우거나 김치에 밥만 비벼 먹거나요. 근육을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 재료가 바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안 만들어집니다. 셋째, 호르몬 변화와 염증입니다. 나이가 들면 성장 호르몬, 남성 호르몬 같은 것들이 줄어들면서 근육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넷째, 만성질환입니다. 당뇨병, 심장병, 신장병, 암 같은 질환이 있으면 근육이 더 빨리 빠져요. 요즘은 근감소성 비만이라는 새로운 문제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살이 찐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근육은 적고 지방만 많은 경우예요. 이런 분들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그럼 내가 근감소증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서 받아야 하지만 집에서도 의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핑거링 테스트입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양손 엄지와 검지를 맞대서 동그라미를 만드세요. 그리고 종아리 가장 굵은 부분에 둘러보세요. 만약 동그라미가 종아리보다 훨씬 크거나 헐렁하게 들어간다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65세 이상 기준으로 종아리 둘레가 남성은 34cm 미만, 여성은 33cm 이하면 위험 신호예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다른 테스트도 있습니다. 병뚜껑 열기가 힘들어졌거나 물병을 들기가 버거워졌다면 악력이 약해진 겁니다. 의자에 팔짱을 끼고 앉았다가 5번 연속으로 일어나 보세요. 12초 이상 걸리거나 중간에 손을 써야 한다면 근력이 약해진 겁니다. 신호등을 건널 때 신호가 바뀔까봐 불안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천천히 걷는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힘들거나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기가 힘들거나 빨래를 널거나 청소하기가 힘들다면 꼭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것인가? 안타깝게도 근감소증을 치료하는 약은 아직 없습니다. 먹으면 근육이 생기는 마법의 약 같은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근육이 빠진 분들도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근력 운동입니다. 헬스장 가서 무거운 역기 들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10번, 익숙해지면 15번, 20번으로 늘려가세요. 팔을 쓰지 말고 다리 힘만으로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벽에서 한 발짝 떨어져 서서 벽에 손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세요. 10번씩 3세트만 해도 좋아요. 요즘 보건소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탄력 밴드로 팔 운동, 다리 운동을 하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처음에는 한 층만, 그 다음엔 2층, 3층으로 늘려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일주일에 최소 2에서 3회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한 달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어요. 평생 해야 하는 운동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단백질 섭취입니다. 근육을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 재료가 바로 단백질이에요.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체중 1kg당 1에서 1.2g 정도입니다. 60kg이면 60에서 72g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계란 1개에 단백질 6g, 두부 반모에 10g, 닭가슴살 100g에 23g, 생선 한 토막에 20g 정도 들어 있습니다. 하루 3끼로 나눠서 드시는 게 좋아요.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나눠 먹는 게 흡수가 잘 됩니다. 좋은 음식으로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고기가 있어요. 단,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피하세요.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1회에서 4회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계란은 하루 1개에서 2개, 두부와 콩은 이가 안 좋으신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우유와 요구르트는 단백질과 칼슘을 함께 드실 수 있습니다. 이가 안 좋다면 갈아서 드세요. 미역국에 소고기 다진 거, 두부 으깨서 계란찜 등으로 드시면 됩니다. 요즘은 단백질 보충제도 좋은 게 많아요. 병원이나 약국에서 어르신용 제품 추천 받으시면 돼요. 하루 종일 앉아만 있지 마세요.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걸어 다니세요. 햇볕을 쬐면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근육 건강에 중요합니다.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면 충분해요. 수면 중에 근육이 회복되고 성장합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담배는 근육 회복을 방해하고 술은 근육 합성을 방해하고 분해를 촉진하니까 끊으시거나 줄이세요. 70대인데 지금 시작해도 효과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80대, 90대에 시작해도 효과가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무릎이 안 좋은데 운동을 어떻게 하나요? 무릎에 무리가 안 가는 운동을 하면 됩니다. 의자 운동, 수중 운동, 누워서 하는 다리 들기 운동 같은 거요.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에서 상담받으시면 맞춤 운동을 알려줍니다. 단백질 보충제 꼭 먹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식사로 충분히 드실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식사량이 적거나 이가 안 좋아서 고기를 못 드시는 분들은 보충제가 도움이 됩니다. 최연자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다행히 할머니는 골절은 없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근감소증을 진단하고 영양 상담과 운동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처음엔 할머니도 반신반의하셨어요. 선생님, 제 나이에 무슨 운동을 해요? 그냥 편하게 살다 가려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편하게 사시려면 지금 힘을 키우셔야 해요. 근육이 없으면 화장실도 혼자 못 가시게 됩니다. 그게 편한 삶일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지금 할머니는 일주일에 3번 동네 보건소에서 하는 노인 운동 교실에 다니세요. 매일 단백질 음식을 챙겨 드시고 틈날 때마다 걸으세요. 3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 악력이 18kg으로 올라가 있었어요. 겨우 3kg이지만 할머니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선생님, 이제 병뚜껑도 혼자 열 수 있어요. 그리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 안 짚어도 돼요. 할머니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근감소증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되었어도 되돌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요. 양손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종아리에 둘러보세요. 헐렁하게 들어간다면 오늘부터 단백질 음식을 챙겨 드시고 의자에서 일어서기 운동을 10번만 해보세요. 여러분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걷고 화장실도 혼자 가고 자녀들한테 짐이 되지 않는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근감소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